안녕하세요, 누카TV입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드디어 나왔고,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타보고 연비는 실연비는 얼마나 나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관심이 상당히 많았죠. 길게는 한 2년가량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국내에 처음 출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연 연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1.6 터보 하이브리드, 굉장히 작은 심장이었죠. 작은 심장으로 초반에는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는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대를 국내에도 열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입니다. 이 파워트레인 자체가 사실 개발이 굉장히 어려워요. 현대차 그룹 쪽에서도 이미 수년 전에 엔진 생산, 엔진 기술, 엔진 연구 이런 팀들을 다 해체를 하고 엔진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일찌감치 손을 떼버렸죠. 그랬던 데는 또 이유가 있죠. 현대차 그룹이 초반에 저렴하고 가성비 높은 이런 차들로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드디어 하이브리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있던 2.5 터보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를 엮어서 거리는 23, 그리고 하이브리드 17.8, 23km를 44분 만에 달렸다는 건데 17.8 연비가 나왔다. 이거 상당히 그래도 괜찮게 나온 거죠. 17.8이면은 23km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동서 양쪽을 쭉 한번 달린 요 정도인데 44분이면은 뭐 크게 막힌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뻥 뚫린 것도 아니에요. 뭐 새벽이나 밤 심야에 달린 것도 아니고 적당한 수준으로 막히는 구간도 있었고, 그런데 17 정도의 연비를 냈다라는 거를 최근 지난주부터 인도를 받고 타기 시작한 분들이 이제 인증샷 뭐 이렇게 비슷하게 올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17.8이면은 괜찮고,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54km야말로 거의 서울 끝에서 끝까지 쭉 달렸을 때 51분. 요거는 또 생각보다 덜 나왔네요. 16.8이면 요것도 뭐 17 가까이 나온 건데, 요 정도면은 이게 생각보다 54km에 50분이면은 한 연비가 한 19 정도는 나왔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16.8.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 달라요. 얼마나 도심 구간, 그다음에 체증 구간을 많이 지나쳤는가에 따라서도 다르고, 완전히 서서 정체를 했던 시간 또는 어느 정도 막히지만 슬슬 계속 가는 구간, 올림픽 도로 같은 데가 그런 곳이죠. 올림픽 도로의 장점은 막히긴 하지만 신호등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슬금슬금이라도 계속 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경우가 사실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오죠. 완전 도심에서 신호등에 계속 걸리고 사거리를 지나고 뭐 이런 경우가 아마도 연비가 조금 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첫 번째하고 마찬가지로 29km인데 31분. 요거는 완전히 뻥 터진 구간. 그러니까 요거는 괜찮은 거죠. 20km/L 정도가 나왔다. 요 정도면은 뭐 훌륭하네요. 그리고 요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계속 나와주면은 상당히 좋은 건데, 2.5 터보 하이브리드 그 엔진 자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5 터보 엔진 자체가 원래 현대차에서 갖고 있던 엔진을 하이브리드에다가 잘 엮어 놓은 거죠.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불리할 수밖에 없고, 뭐 연비를 높이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건, 이 엔진이 팰리세이드에 기대가 된다기보다는 향후에 카니발, 스타리아, 뭐 제네시스, GV80 그 이상 이런 대형,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야, 차 크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차에 이제 앞으로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팰리세이드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파워트레인, 국산 차에 대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비를 보면은 11.4에서 14.1 14.1짜리는 딱 하나 있네요. 여러 가지 이런 트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14.1짜리는 이륜구동의 7인승의 18인치 빌트인 캠 없는 거. 요게 14.1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전기적으로 깡통. 전기적인 깡통 수준. 기본 트림. 요게 유일하게 친환경 세제 혜택. 뭐 세제 혜택이라고 하면 뭐 100만 원 후반대, 200만 원 초반대 뭐 요 정도. 요 정도를 받기를 원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사실 초반에 요 한 대만 여러 가지 차종에 대해서 트림에 대해서 연비가 쭉 나왔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요거 한 개만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게 무려 한 4개월 전이죠. 그래서 조금 더 표가 좀 눈 아프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빌트인 캠 없이 7인승, 9인승, 18인치 요게 맨 위에 것이 14.1 연비가 나오는 요런 케이스고 요런 케이스가 또 쭉 달리다 보면 아까 20 연비 20km/L 나온 게 아마 요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빌트인 캠은 아시죠? 블랙박스죠. 그냥 내장형 블랙박스. 근데 얘가 전기를 좀 먹어요. 근데 그 전기를 어디서 가져오냐? 과거에는 그냥 엔진에서 제네레터에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거를 전기적으로 이용했다면은 지금은 그거를 하나 끼므로 인해서 하이브리드에 한 1.5, 1.6kWh 용량짜리의 배터리에서 이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거기에서 배터리가 용량이 빠져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럴 경우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고 그리고 휠 타이어 요게 기본이 18인치인데 거기에서 20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랩 21인치 올라가면은 연비가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고 요것은 바로 가솔린 모델에 대한 거 연비가 9에서 맨 아래 보면은 8.2에서 9.7 요 정도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면은 많은 시선에서 요거는 성공은 하지 못하겠다. 팰리세이드 자체는 성공과는 약간 거리가 멀지 않느냐. 왜냐하면 가격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너무 일찍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훅 빠져버렸어요. 관심이 엄청나게 높다가 관심을 확 식어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연비까지 이렇게 뭐 크게 가솔린보다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그냥 가솔린 타지 뭐. 또는 옛날 거 디젤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니? 디젤이 최고였는데 디젤이 오히려 2.5 터보 하이브리드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장거리 주행에서는 더 연비가 높겠다라는 게 사실이죠.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번에 또다시 좋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